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에 선수 관리 문제를 제기한 안세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협회와 일단 대화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협회는 A4 용지 10장 분량으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상의 간판 우상혁이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예선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해 메달 전망을 한층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술에 만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슈가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당대회 뒤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000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동원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이틀째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경토 깊숙이 들여오려고 했지만 이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산업계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다음 주 전력 고비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1,9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협회와 대표팀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귀국 직후 우선 말을 아꼈습니다. 안세영은 어제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섰지만 아직 협회나 팀과 상의한 게 없어 자세히 말하지 못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이야기해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차원에서 발언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와의 갈등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지자 안세영은 준비된 버스로 급히 이동했고 먼저 입국장을 나왔던 김학균 감독도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말할 게 없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그룹 BTS 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슈가는 그젯밤 11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알림을 내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취임 상견례차 진 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진 의장이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금투세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고 자신은 금투세를 보완하되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국경지대 쿠르스크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이틀째 이어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공습했으며 드론 11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이틀간 민간인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2명은 구조대원, 부상자 중 6명은 어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1,000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현지 시간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소집한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적군이 쿠르스크 방향의 더 깊은 영토를 진격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군사 충돌 중 최대 규모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전력 수요는 오후 6시 40분에 92.5기가와트까지 치솟았지만
공급 예비력이 충분해 안정적으로 수급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다음 주 산업계 생산 활동이 전면 재개되면 또 한 번 전력 고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순간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귀국 직후에는 우선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저 운동에 전념하고 싶은 것뿐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메달을 건 금이 환영 현장. 안세영의 귀국길은 다른 태극전사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탄 사격 대표팀이 대형 플래카드와 꽃다발 세례로 극진한 환대를 받았지만 배드민턴 대표팀은 기자회견을 위한 포토월은 물론 현장을 지키는 관계자 한 명 없었습니다. 주렁주렁 꽃목걸이 대신 미소만 걸고 입국장을 걸어 나온 안세영. 혼합복식 은메달을 딴 김원호, 정나은 없이 홀로 취재진 앞에서 한참 뒤에야 입을 뗐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직격탄을 날렸던 파리보다 한층 누그러진 조심스러운 태도로 당장은 말을 아끼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안세영은 입국장을 빠른 걸음으로 나가 소속팀 버스에 올랐습니다. 침묵을 지킨 건 김학균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저도 그냥 좀 기다리고 좀 생각 좀 하고요. 일단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안세영이 추가 발언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 배드민턴 협회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선수단보다 먼저 귀국한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안세영 선수와의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했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선수단이 귀국했고 협회는 곧장 A4 10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안세영이 제기한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동안 코칭 스태프와 주고받았던 말과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안세영이 가장 문제 삼은 건 부상 관리. 협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릎 부상을 입은 뒤 귀국하자마자 병원 진단을 받았고 안세영이 소속팀에서 재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상 중인 선수에게 국제대회에 나가라고 한 적이 없고 선수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다며 대표팀 감독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직전 파리에서 발목을 다쳤을 때는 서울에서 1,100만 원을 들여 한의사를 파견해 전담 치료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 담당 트레이너가 올림픽에 동행하지 못한 사연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트레이너가 거절했고 안세영 선수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안세영은 단식과 복식 구분 없는 훈련 시스템 문제도 제기했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이게 좀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훈련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코치진 5명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누구를 탓할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안세영이 대표팀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손짓했지만 선수와 코칭 스태프 사이에 오간 내밀한 대화까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갈등의 골이 메워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직격한 안세영 선수 사태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도 조사에 나섭니다. 체육회는 감사원과 권익위 출신 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체육회 법무팀장, 감사실장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올림픽 폐회 이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육회는 안세영의 발언이 부상관리와 훈련체계, 선수 보호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조사위 면담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로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적 문제가 있다면 적절하게 조처하고 제도나 시스템이 문제라면 규정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파리올림픽 메달을 향해 힘차게 도약했습니다. 31명이 출전한 높이뛰기 예선에서 공동 3위로 결선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상혁이 가볍게 발을 뛰어넘습니다. 2m 24까지를 3번 연속 1차 시기에 성공한 우상혁은 2m 27은 2차 시기에서 가뿐히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미국의 맥퀴언과 2m 27을 한 번에 넘은 뉴질랜드의 햄시커에 이어 역시 2차 시기에서 2m 27을 넘은 카타르의 바르심 등과 함께 공동 3위로 결선에 올랐습니다. 지난 도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결선 행인데 올림픽 육상 트랙과 필드에서 우리 선수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2m 27을 넘은 선수 5명에 2m 24를 성공한 7명까지 12명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우상혁 선수의 결선은 폐막 전날인 한국 시간 11일 새벽에 열립니다. 3년 전 도쿄에서 4위를 했던 지난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은 3회 연속 올림픽 결승에 올랐습니다.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승에서 432점으로 18명 가운데 9위로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첫 메달 획득에 도전했던 이도현은 지난 5일 볼더링에 이어 리드에서도 부진하며 전체 15위로 결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크로아티아를 꺾고 8강에 올랐던 남자 탁구는 너무 일찍 만난 중국에 3대 0으로 패하고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남자 탁구가 단체전에서 4강에 오르지 못한 건 첫 정식 종목이던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은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젯밤 11시 15분쯤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넘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겁니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고 이곳 한남동 자택까지 5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집 앞에 주차를 하다가 쓰러졌고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슈가를 도우러 갔다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해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무게가 30kg을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으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범식금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는데 경무청은 일과 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인 만큼 소속 기관에서 따로 제재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권도 58kg급에서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가심 마흐메도프를 압도하면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흐메도프 선수는 도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이탈리아의 비토 델라킬라를 제압하고 결승을 진출한 선수입니다.
우리 박태준 선수는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인 튀니지의 모하메드 칼릴 젠두비 선수를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었죠. 자, 조금 전에 진행된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12개 획득하게 되면서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태준 선수가 태권도 58kg급에서 금메달을 전했다는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이번 음주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슈가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속사 측은 슈가가 운전한 것은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선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야당에 대해 정책적 자신감이 있다면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힘을 보탠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되면 1,400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데도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야당에 거듭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을 재차 촉구하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건 피해지가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책적인 자신감이 있고 정책적인 자신감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우리 토론하면 됩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5천만 원 넘는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한 데 이어 올해 첫 증시 개장일에도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의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주식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내 증시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에 여권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밀어붙이자 민주당은 국정 실패의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금투세 완화론도 적지 않아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을 콕 집어 금투세 폐지 토론을 제안하자 박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여당을 향해 경제 비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금투세밖에 없느냐며 참 한심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대신 금투세 논쟁을 꺼내든 건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금투세 공세를 최근 주식 폭락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물타기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TMF 사태 대책이나 실질적인 경제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할 때지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을 때 세금을 부과할지를 들여다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 차원에서도 일단 금투세 폐지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습니다.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까? 하지만 다른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는 연일 금투세 유예와 완화를 시사하며
협의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8월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를 선출하고 난 뒤 금투세 관련 당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금의 증시 불안과 금투세는 무관한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단의 12번째 금메달이 태권도에서 나왔습니다. 올림픽에 첫 출전한 58kg급의 박태준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올림픽에 첫 출전한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박태준은 아제르바이잔의 마고베도프를 상대로 9대0으로 압도하며 1라운드를 따냈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13대 1로 앞서다 상대가 부상을 당해 더 이상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되면서 박태준의 금메달이 확정됐습니다. 마고베도프는 준결승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탈리아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노골드에 그쳤던 대한민국 태권도는 첫 출전 종목부터 금메달을 따내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따낸 것은 8년 만이고 남자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16년 만입니다. 20살의 박태준은 이번이 올림픽 출전 처음이었지만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올림픽 선발전에서도 세계 랭킹 3위 장준을 제치고 파리행 티켓을 따냈는데 올림픽 본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서 대한민국 태권도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박태준은 앞선 준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인 튀니지의 젠두비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8강전에서 프랑스 선수와 접전을 펼칠 때보다 더 쉽게 승리했습니다. 이번 금메달로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12개째를 따내며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000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동원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러시아 땅으로 쳐들어간 우크라이나 전투 차량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고 파괴됩니다. 러시아군은 1000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깊숙이 들어오려 했지만 이를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Потери противника составили 315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не менее 100 убитыми и 215 человек ранеными. Уничтожено 54 единицы бронированной техники, в том числе 7 танков.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일 침범한 우크라이나가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Как известно,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едпринял очередную масштабную провокацию, ведет неизбирательную стрельбу из разных видов оружия.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공격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침투 작전 모습을 공개하고 대규모 계획의 일부를 실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На цей рік вже законтрактовано нашими виробниками 1,000,000 дронів, буде загалом по року більше.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회복한 영토의 2배를 최근 3개월 만에 내주며 고전하다가 모처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를 공격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보병을 동원해 습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전투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충돌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값이 1년 7개월 만에 2,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에 지정된 미분양 관리 지역이 경기 안성과 이천 두 곳으로 늘었습니다. 적용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대한항공은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에 대한 매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0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 항공사가 기준 미달로 나타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예정 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피해 업체들에게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기존 5,600억 원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업계와 입점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격주로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배달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 속에 YTN 취재진이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서울이어도 환경적 특징에 따라 온도가 무려 20도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오 무렵 서울 광화문 광장. 오전에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났지만 뜨거운 열기는 여전합니다. 기상청의 관측 차량을 타고 이 지역의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공기 중 온도는 32.9도, 체감 온도는 35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표면 온도는 무려 46.7도, 실제 불가마 사우나와 비슷합니다. 고층 빌딩으로 인한 열섬 현상, 잦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열기의 가세, 마지막으로 아스팔트가 햇볕의 열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량 내부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1초 단위의 노면 온도와 주변 기온, 습도가 기록됩니다. 다음에는 녹음이 우거진 남산 산책로로 이동했습니다. 도로 표면 온도는 29.6도. 같은 서울인데도 광화문과 무려 20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햇빛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가 온 직후라고 한다면 통풍이 얼만큼 잘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지만 폭염과 열대야는 가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더 이어질 불가마 더위. 땡볕은 피하고 그늘을 찾아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전력 수요는 오후 6시 40분 92.5기가와트까지 치솟았지만 공급 예비력이 충분해 안정적으로 수급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다음 주 산업계 생산 활동이 전면 재개되면 또 한 번 전력 고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하루 사이 100명 가까이 증가하고 사망자도 또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 현황을 보면 그제 하루 온열 질환자가 97명 늘어나 올해 환자 수는 모두 1,9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져 지금까지 사망자는 18명을 기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가 절반을 차지했고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인 이른 오전 시간대에도 온열 질환자 발생 비율이 10%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사업장에서 온열 질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폭염 대비 긴급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에 매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에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폭염 취약 사업장에 그늘막이나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하는 데 기존 100억 원에 더해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공개한 뒤 24시간 동안 500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월즈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발표한 뒤 3,600만 달러, 우리 돈 495억 원을 모금했다며 선거대책위원회 가동 이후 최고 모금액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출신인 조지 셔피로 주지사가 유력할 거라는 기대를 깨고 월즈 주지사를 런닝메이트로 지명하는 깜짝 발탁을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에 대해 너무 진보적인 인물이어서 충격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월즈 주지사의 부통령 후보 발탁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믿기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와 동급인 월즈 지명에 정말로 신이 났다며 자신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팽팽하지만 여야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위 의장들은 첫 만남을 가지며 협치에 시동을 건 모습입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도 모았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신임정책위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취임 인사차 만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상견례인데 22대 국회 들어 극한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 여야는 간호사법 등 이견이 적은 민생입법을 먼저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석이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데 여야는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책위원회의 실무 검토를 먼저 하고 이견이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양당 정책위장이 또 만나서 전기료 감면 문제도 당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절기 전기요금이라서 시기가 급박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한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양당은 신속한 민생입법 추진을 위한 여야정 합의체 구성에도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내 증시 폭락 등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비상상황 돌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함께 일을 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습니다. 정경 법안은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합니다. 앞다퉈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하고 또 그걸 수용한 모양새인데 실마리를 풀어나가긴 쉽지 않으리란 전망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종 특검법과 방송사법, 25만 원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민생 법안을 두고 이렇게 협치 분위기가 일부 조성되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여야가 다시 맞붙는 대목도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충돌 지점인데 야당은 곧 세 번째 발의를 공언하며 여당을 압박했고 이에 여당은 탄핵 공작이라며 태스크포스까지 출범시키며 맞불을 놨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당 전당대회 내내 강조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직도 특검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냐며 시간 끌기 용이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시간 끌기는 저급한 범죄 은폐술에 불과합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유효 시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깐족거리며 비평만 할 겁니까? 민주당은 국민명령을 받들어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번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인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억지로 누명을 씌운다며 사기 탄핵 공작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 공익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지인들과 나눈 얘기를 부풀려 의혹을 제기한 거라며 사건의 진위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도 의혹을 제기한 최재형 목사가 악질적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인물이라고 깎아내리며 탄핵 추진에 중독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모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탄추니즘이라고도 그랬는데 정말 그 병적인 정도가 심각하다.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입법기관으로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화를 시작하긴 했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할 특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민의힘의 대응이 주목되는데 전국이 또 한 번 출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비공개로 만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바로 여야 원내수석 간 구체적인 실무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제나 주체 등에 대한 조율을 거친 뒤 협의체 구성을 발표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양당 간 실무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소회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전국 뇌관으로 꼽히는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오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는 미국에서 유학한 장남의 병역 기피 논란과 고온 초전도 소재 기업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한 것과 관련한 내부 거래 여부, 부실 학회에 논문을 투고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 후보자가 대학 교수 출신인 만큼 여야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캐물을 전망입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새 투자자를 아직 찾지 못해 자구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위메프의 상품권 사업을 티몬에 넘기라고 했다는 구체적 증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법원의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 이후 자구책 마련에 들어간 티몬과 위메프. 신규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 추진, 구조조정 등을 자구책에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위해 검찰에 출석한 유하혜연 위메프 대표는 가장 바라던 투자자가 있었지만 채무 문제 때문에 최종 거절 통보를 받았다며 지인을 통해 미국 쪽 투자자 인수자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에 나온 류광진 티몬 대표도 아직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주까지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재판부 검토 뒤 오는 13일 열리는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채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위메프의 상품권 사업 등을 티몬으로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대표들은 실장이나 본부장들도 사업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구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티몬은 할인율을 높여 상품권 매출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구 대표가 이를 지시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사업 이관을 지시한 것이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인지 혹은 입점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오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400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자체의 수전 설비가 낡아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4시간쯤 지난 밤 10시 50분쯤 임시 발전기로 비상전력이 공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부산시 가야동 수정터널을 빠져나오던 승용차와 택시, SUV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세대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터널 요금소를 지난 차량이 주행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0대 A군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군은 헬멧을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꾸려집니다. 이번 사면 대상의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재작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나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추가 화재 위험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팩 분리에 실패했던 경찰이 오늘 2차 합동감식을 벌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벤츠 측 기술자, 배터리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합동감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국민과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잇따라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합니다. 우리은행도 오는 1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0.1에서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층 포교에 집중하는 불교가 이번엔 스님들로 구성된 포교 그룹을 선보입니다. 조계종은 예술을 전공한 젊은 비구니 스님들 10명으로 구성된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비텐스는 오늘 개막하는 부산 국제불교박람회 무대를 시작으로 노래와 플룻 등 문화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한여름 피서철을 맞은 해수욕장에서 독성 해파리 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고 사례가 70배 넘게 증가한 지역도 있는데 급증하는 해파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해안가 곳곳에 둥근 물체가 둥둥 떠 있습니다. 여름철 우리 바다의 골칫거리인 노무라 입깃 해파리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나라 남쪽 연안에 출몰하기 시작해 지금은 강원도 연안까지 점령했습니다. 독성을 지녀 물놀이 안전을 위협하다 보니 여름철마다 수거에 나서는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 양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로 배 한 척이 500kg 이상 올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해류를 따라 흘러온 해파리가 해수욕장까지 퍼지면서 피서객들의 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 사고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초 사이 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50건이 넘습니다. 70배나 폭증했는데 근처 해수욕장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자체가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넘어오는 개체 전부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해운대 구에서는 별도로 해파리 응급 치료소를 설치를 해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중국 해역에서 출발해 해류를 타고 우리 바다로 들어오는데 해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게 급증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 연안에 폭우가 많이 내리면서 영양염이 유입돼서 먹이 조건이 좋아지면서 해파리가 발생한 후에 초기 사망률이 좀 감소하고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해파리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해파리 출몰은 수온이 따뜻한 다음 달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쏘이면 민물 대신에 반드시 바닷물로 씻어내야 하고 통증이 계속되거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해수욕장 안전요원이나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YT의 차상은입니다. 말복이 다가오면서 보양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남의 대표 특산품이죠. 영양이 많기로 알려진 바다의 보물, 전복 소비를 늘리기 위한 판매 촉진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산지에서 전복 10마리 가격은 25,000원으로 2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70%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전복 소비가 줄면서 재고가 쌓여 어민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런지 소비가 많이 둔화되네요. 지금 모두가 다 어렵지요. 어려운데 이렇게 전복이 출하가 많이 지금 둔화되고 있어서 어민들이 이제 어려움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복 소비 촉진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전복 요리 시식 코너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운이 좋은 소비자들은 살아 꿈틀대는 전복을 무료로 받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데 비하면 싸지요. 오늘 행사를 50%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싸지요. 또 맛도 맛있고. 저 금방 시식했거든요. 맛있었어요. 어려운 어민을 도와달라는 홍보전단도 나눠줍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각급 기관, 단체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전복 소비 촉진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요즘에 전복이랄지 우럭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양식 어가들이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는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판 행사를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리고 숙성하거나 장조림과 스테이크 등 이미 다양한 조리법으로 선보이고 있는 전복. 어민은 학교 급식과 군부대 납품 등으로 절대적 소비처를 확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국민 삐약이 탁구 대표팀 신유빈 선수의 먹방이 화제입니다. 경기 때마다 체력 보충을 위해서 먹은 음식들이 연일 품절 대란이라고 하는데요. 파리올림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얼굴이 들어간 골드카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경기 중간중간 바나나와 음료수, 에너지젤까지 보는 사람도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 얹고 먹는 모습은 SNS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만들어질 정도로 신유빈의 귀여운 먹방이 연일 화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너지젤은 상표를 테이프로 가렸는데도 금세 알려져 제품 사이트에 주문 폭주로 일시 품절이라는 공지가 떠 있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납작 복숭아 역시 비싼 값에도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한 유통 플랫폼에서 지난달 말 사전 예약 판매 이틀 만에 500세트가 동났고 납작 복숭아 검색량이 늘자 유통업체마다 추가 판매에 나섰습니다. 관련 검색어 유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당초 계획 대비 물량을 2배가량 늘려 7일부터 본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림픽 광장 편의점에 문을 연 골드 팝업 스토어도 문전성시입니다. 팀코리아 응원 골드 카드 등을 파는데 각 대표팀 선수 얼굴에 순금 1g짜리 메달이 담겨 있습니다. 올림픽 초반에 금메달을 목에 건 사격 대표팀 반효진, 펜싱 대표팀 오상욱의 골드 카드부터 모두 팔렸습니다. 국민적 염원을 담아 제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좋은 소식에 조폐공사 골드카드 판매 또한 예상치 못하게 뜨거운 반응을 얻어 추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파리올림픽 기념 주화 예약 판매를 했는데 5천만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연일 파리에서 들려오는 낭보,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 올림픽 관련 아이템들도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데요. 여러 서비스를 비교해 자신에게 더 좋은 쪽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또 정작 유통과 인터넷 업체들은 물론 벤처업계도 공식 반대하면서 본래 취지도 방향도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업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해 신사업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데이터를 이용한 미래형 그런 기업들 또 비즈니스 기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5월 시행령이 공개된 뒤 가장 먼저 반대한 곳이 바로 벤처와 스타트업입니다. 이들은 보통 새 시장을 개척하면서 이용자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게 되는데 이용자가 많아져 기반을 잡을 즈음 약탈적 데이터 거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무상 공유를 하게 된다면 사실 작은 기업일수록 그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겠죠. 그럼 경쟁력은 계속 상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규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큰 기업들한테 데이터가 모이게 될 거다. 대형 유통업계에선 시커머스의 약탈적 침투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거로 우려합니다. 구매 목록과 가격, 판매자 정보만 받아도 핵심 유통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가격엔 반응을 안 했구나라고 하는 거는 구매자 정보를 봐야지 알잖아요. 우리는 저거 10분의 1 가격으로 빨리 만들어 하게 되면은
심지어 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옮기라는 전송 요구권은 외교적 문제로 번질 소지도 큽니다. 법대로면 국내 소비자가 거래하는 아마존과 코스트코 등 미국 사업자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사업자에게도 거래 정보를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어서입니다. 내가 요구하면은 아마존이 RTC한테 전송해야 되는 걸까요? 전송할 수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국경 간의 데이터 이전 제한하고 있거든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연 RTC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사업자라도 규제할 수 있고 특히 해외 현장 실사를 통해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중국과 미국 기업 서버를 보겠다는 건지 언제 몇 개국에 어떤 수준의 심사를 할지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공개 대상은 OTT와 숙박 등 모든 사업 분야에 빠르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까지 다 연결된 복합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플랫폼도 앞으로 굉장히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산업을 왜 우리만 피해보고 저쪽은 이익 보고 이런 구조를 왜 우리가 끌고 가냐 이거죠. 결국 소비자단체는 물론 벤처와 대형 기업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면 보류 혹은 폐지까지 요구하면서 이 사업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방향을 잃은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무더운 날씨는 여전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덥겠죠? 네, 비와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습도만 잔뜩 높이겠습니다. 우선 오늘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비구름이 유입되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도 차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에 최고 60mm, 서울에도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남 동부에도 최고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평소보다 더 후텁지근할 것 같은데 더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8일째, 강릉은 20일째인데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강릉 32도,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3도, 대전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구 36도, 경주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곳곳에 기습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